자, 먼저 찬밥 오믈렛입니다. 네. 오믈렛을 많이 먹어보긴 했지만 밥이 들어간 오믈렛은 또 처음이에요. 네. 예. 오믈렛은 원래 사실 서양 요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오늘 할 찬밥 오믈렛은 한국식이에요. 네, 서양 요리와 한국식을 약간 접목을 했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달걀을 조금 풀어서 네. 반죽을 할 볼을 하나 주시고요. 자, 달걀. 자, 요게 이제 오믈렛 한 한 개 정도, 큼직한 거 한 개 정도가 나와요. 예. 근데 그 정도면은 뭐 두 사람이 드실 수 있는 분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유 한 큰술 우유 한 넣어주시고요. 우유가 없을 때는요, 물 조금만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유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제 오믈렛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고. 예. 네. 소금 간 제가 조금 했고요. 이때는 흰 후추 써주시면 후추, 좋죠. 네. 검은 후추 쓰셔도 되는데 검은 후추가 더 매워요. 예, 그리고 이제 좀 거뭇거뭇도 그죠? 티가 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섞어주고요. 근데 지금 섞을 때 보니까 네. 포크로 섞고 계시거든요. 특별한 포크로 이유가 있나요? 섞으면 여기 달걀의 알끈이 더 잘 풀어지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찬밥, 예. 남아있는 찬밥. 찬밥 참 그쵸? 처치곤란이죠. 예. 먹으려면은 왠지 조금 뭔가 섭섭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찬밥만 그냥 먹기는 조금 섭섭하니까 이렇게 해서 포크로 밥알을 이렇게 잘 으깨주세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예. 이 찬밥도 네. 지금 계속 포크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더 특별한 밥알이 이유가 잘 있나요? 이렇게 달걀하고 잘 섞이죠. 아, 예. 이게 오늘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밥을 섞을 때 포크를 사용하시면 밥알과 달걀이 더 잘 섞인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요즘 압력밥솥으로 밥을 많이 하세요. 그럼 네. 밥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특히 또 포크가 유용하죠.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실파 조금 넣어주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믈렛, 여기 이제 달걀물 반죽이 된 거예요. 이렇게만 해서 드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좀 왠지 좀 서운하죠. 심심하죠. 영양가도 부족하고 네. 좀 섭섭해요. 그래서 여기 채소들을 같이 넣어주는데 양파하고 그런데요. 이때 속에 들어가는 채소를요. 너무 욕심낸다고 많이 넣으면 오믈렛이 다 깨져요.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좀 작게 해줄게요. 예. 냉장고 속에 있는 뭐 짜투리 채소들 다 채소들로. 이용하셔도 돼요. 당근의 경우 당근. 먼저 이렇게 양이 지금 굉장히 적죠. 예.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요. 전 계속 보면서 간에 기별이나 갈까. 지금 오믈렛을 너무 이렇게 큰 양을 하기보다 딱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오믈렛 양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채소들을 조금씩만 네.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반 길이 정도도 잘라주고. 자, 이번에는요 햄을 넣는데요. 햄도 좋고 뭐 게맛살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 네. 또는 완두콩 같은 거 요즘 또 제철이잖아요. 네. 완두콩 또 삶은 완두콩 같은 거를 넣으셔도 좋아요. 반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오믈렛 준비 끝. 아, 벌써 끝난 건가요? 이제 만들면 돼요. 팬을 달궈주시는데 오믈렛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원래 이렇게 아주 예쁜 모양, 럭비공 모양이죠 원래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속 안에 속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나기가 어려워요. 밥도 들어가고 채소가 듬뿍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약간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줄 건데 네. 이제 큰 팬에다 하시게 되면 모양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요거 작은 팬, 데다가. 지금 지름 한 20cm 정도 되는 팬이에요. 요 팬에다가 일단 오늘은 만들어 볼게요. 아, 그럼 오믈렛 하시다가, 난 이렇게 오믈렛만 하면 모양이 이렇게 잘 안 만들어지지 하시는 분들은 좀 과도하게 큰 데다가 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 오믈렛은 사실 약간 기술이 필요해요. 테크닉이 필요한 건데, 요게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요, 그냥 큰 프라이팬에다가 네. 2배의 양을 넣고요. 대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붓는 거예요. 이제 이따가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대신 얇게 하면은 뚜껑만 덮으면은 다 익어요. 그렇게 해서 약간 피자처럼 해서 잘라서 먹어도 돼요. 그래도 되겠네요. 네. 자, 올리브유예요. 녹색 기름이죠. 눈으로 봐도 이제 딱 녹색인 티가 딱 나요. 녹색 기름 올리브유고요. 자, 먼저 채소들을 먼저 좀 볶아줘요. 그런데 볶을 때는 항상 단단한 채소나 매운 채소 먼저. 아, 정말 재료들이 조금 네. 조금하고 적게 들어가니까 어릴 적 소꿉놀이 하는 느낌 나네요. 채소를 좋아하시면 채소를 많이 넣으셔도 돼요. 자, 이제 당근. 네, 당근요.
당근, 뭐 햄 이거 같이 넣을게요. 네. 네. 이제 이때 약간 채소에 밑간이 필요해요. 네. 예, 소금과 후추로 약간 밑간을 할게요. 네. 보통은 이제 오믈렛에는 케찹을 같이 곁들여 드시죠. 소스를. 그렇죠. 케찹도 좋고 스테이크 소스도 좋고 발사믹 소스도 좋고 취향대로 취향에 드시면 따라서. 좋은데 그래도 이 속재료들에 약간의 밑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금과 흰 후추로 약간 밑간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해요. 불이 너무 세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달걀은요 한 70도 정도에서 익어요. 그래서 이미 달궈져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 넣기 전에 올리브유 조금 한 번만 더 둘러주시고요. 그래야 잘 떨어지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부으세요. 다 부어요. 다 붓고 불 조절이 중요한데요. 중간 불도 아닌 것이 약한 불도 아닌 것이 그 중간. 중약불의 중간이에요. 네, 하고 근데 지금 젓가락으로 적고 계세요. 스크램블 하듯이 예. 처음에만 딱 저어주세요. 자, 요 과정을 해주면요, 요게 부풀어요. 달걀은 부푸는 성질이 있잖아요. 네. 오믈렛은 사실 그 부푸는 성질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요리하는 게 오믈렛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이 들어갔지만 반 정도 익었나 싶을 정도로 반숙이 되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살짝 저어주면은요, 그 부분이 부드럽게 익어요. 반 정도 익었을 때 이제 요걸 접어줄 건데 접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익은 다음에 접으면 안 붙어요. 위는 반이 조금 덜 익었어요. 반숙 정도 익었을 때 접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끝에서. 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또 너무 안 익었을 때 접다 보면 다 으스러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딱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해서 야, 모양이 예쁘게 됐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속을 익혀주고요. 이거 너무 딱딱하게 오랫동안 구우면 맛이 없어요. 부드럽게 익혀줄 거니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달걀이니까요. 그렇게 오래 안 익어도 돼요. 벌써 완성된 건가요? 이제 약간 여열로 익혀요. 예, 남은 지금 프라이팬에 열이 있잖아요. 달걀은 빨리 익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빨리 익기 때문에 이 정도 해놓고 가만히 놔둘게요. 조금. 놔두고요. 그리고 이걸 바로 꺼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금 식은 다음에 꺼내면 모양이 더 이렇게 단단하게 잡혀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여열로 식히는 동안 여열로 식히는 동안에 옥수수 샐러드. 옥수수 샐러드 할게요. 자, 옥수수가요. 자, 재료를 보면요. 요즘 또 지금 아직 옥수수가 아직 제철이에요. 근데 옥수수 삶을 때 보통 막 한 5-6개씩 삶아요. 통째로, 그렇죠. 네, 한 50분 정도 푹 삶죠. 삶고 나면 꼭 한두 개가 남아서 남습니다. 냉장고 넣어놨다가 말라서 이제 버리는 경우도 많고 하죠. 그럴 때는 조금 귀찮더라도 먹고 남은 걸 딱 알만 까놓으세요. 이렇게 알만 이렇게 딱 까놓으시면 이거 가지고 샐러드를 하는데 그런데 이 먹고 남은 거 냉장고 넣어놓으면요 금방 딱딱해지죠. 이거 가지고도 샐러드 하긴 나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거를 또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이 있죠. 우유를? 예, 우유를요, 한 반 컵 정도 넣어주시고. 자, 요때 이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소금 약간 넣고, 한번 섞은 다음에, 그리고 옥수수 먹을 때는 항상 우유하고 같이 드시면, 네, 옥수수에 부족한 영양소를 우유가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우유 없을 때는요, 물을 조금 물을 부어주시면 돼요. 네. 일단은 옥수수를 이렇게 부드럽게 다시 만들어줄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2분 정도 돌려주시면 되고요. 양이 많으면 한 3분 정도. 해서 전자레인지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데워서 나오면 바로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알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죠. 이게 먹기 좋게 이게 좀 됐나. 우유나 물을 넣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너무 딱딱해져요. 그럼 제가 요것만 살짝 한번 맛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드셔보세요. 딱 먹기 좋죠. 고소하고. 이 채로 샐러드를 하게 되면 좀 국물이 많이 생기겠죠. 자, 요거는 우유 조금 빠지게 하고요. 그리고 옥수수 샐러드에 들어가는 이제 다른 재료들을 이제 썰어 볼게요. 자, 오이를. 네, 오이는 이제 소금으로 조금 겉을 문질러서 씻으면 되겠고요. 자, 요거를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옥수수알 크기보다 뭐 비슷하게 썰어도 되고 조금 뭐 크게 썰어도 되고요. 자, 요 정도로 썰을게요. 이럴 때는 이제 오이가 씨가 조금 적은 오이가 좋겠죠. 씨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씨가 좀 뭉그러져서 막 나와요. 네. 그리고 또 물도 많이 생겨요. 그렇죠. 네. 자, 오이. 오이 됐고요. 맛살은 어떻게 손질하나요? 맛살은 뭐 특별하게 손질할 건 없고 그냥 먹기 좋게 네. 예 먹기 좋게 이렇게 반으로 썰었고요. 어렸을 때 이거 하나 그냥 꺼내서 간식으로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네, 맛있어요. 가끔 먹어보면 또 요건 요것대로 또 맛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양파를 미리 썰어놨는데 네. 양파는 좀 맵잖아요. 네. 매워서 이걸 그냥 하면은 양파 맛만 너무 강해요. 소금 약간 넣고 네. 물 조금 넣어서 절일게요. 항상 절일 때는요, 소금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짜고. 물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5분 정도 두시면 양파가 이렇게 양파의 매운맛이 좀 빠지면서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어요. 자, 물을 빼야죠. 그죠? 아까하고 다르죠? 네. 그러게요. 단단한 양파가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걸로 가볍게 그냥 수분만 살짝 제거하고요. 이때 물을요 비틀어 짜지 않으셔도 돼요. 비틀어 짜면은 양파 맛이 또 너무 없어지니까. 이제 옥수수 샐러드요 준비 다 됐어요. 끝났나요? 그러면 이제 드레싱 만들어서 버무리면 돼요. 네. 자, 드레싱을 보면 프렌치 드레싱에다가 마요네즈를 조금 섞어줄 거예요. 자, 프렌치 드레싱이라는 거는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눈으로 딱 봐도 지금 녹색 기름이잖아요. 이 올리브유는 특히 이렇게 생으로 먹어도 좋은 기름이에요. 올리브유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낮춰주는 봤거든요. 역할을 하죠. 예. 설탕. 설탕 조금만 넣고요. 네. 그다음에 자, 소금. 소금은 이제 양념이 되는 정도니 이 정도만 넣으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식초를 넣어 주시는데 자, 미니 거품기로 요거를 잘 저어 주셔도 좋고요. 식초를 넣으면서 고루 섞어 주세요. 소금 설탕이 녹아야 돼요. 소금 설탕이 녹게. 지금 이제 요게 프렌치 드레싱이에요. 기본적인 프렌치 드레싱. 예.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인들은 마요네즈 들어간 걸 다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예. 약간 크림기가 있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누구나가 마요네즈를? 좋아하는 소스로 다시 이제 조금 변신을 하면 네. 마요네즈를 이렇게 소량 넣어줘요. 근데 이것도 기호예요. 그죠? 마요네즈? 좋아하는 분들은 예. 많이 넣으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더 네. 깔끔하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빼도 안 되는 넣으셔도 거죠? 돼요. 예.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과일즙 같은 걸 넣으셔도 좋아요. 흰 후추 조금만 넣을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탕과 소금이 전체적으로 잘 녹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이제 재료들 다 넣는 거예요. 예. 준비된 재료들 다 주시면 옥수수알, 옥수수, 또 오이, 맛살, 맛살, 파프리카, 양파까지. 그런데요, 약간 이 샐러드 어디서 약간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예. 햄버거 전문 가게, 햄버거 가게 가면 콘샐러드 나오죠. 콘솔로. 바로 예. 그 양념이에요. 아. 거기서는 이제 양배추를 넣고 하죠. 예. 이제 요거 한번 배우시면 콘샐러드 이제 안 사 먹게 되죠. 네. 옥수수가 없는 계절에는 캔 옥수수 쓰셔도 옥수수.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제철 지금 옥수수 사용하시면 훨씬 쫀득쫀득해요. 또 씹는 재미가 있죠. 여름에는요, 하여간 또 입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새끼를 다 밥을 먹으려고, 챙겨 먹으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대용으로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마지막까지도 예쁘게. 이렇게 옥수수 샐러드 이제 담았고요. 자, 옥수수 하나면 뚝딱 상큼하고 깔끔한 맛의 옥수수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찬밥 오믈렛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믈렛 담을 완성 접시를 한번 네, 보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이제 한번 플레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 모양이 정말 예쁘게 만들어졌네요. 네, 요거는 팬에 놔뒀더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이 딱 잡혀 있죠. 네.
반달이네요, 그냥. 그쵸? 네,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옆에 이렇게 재료들이 있죠? 요거 가지고 조금 이제 플레이팅을 좀 예쁘게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토마토. 토마토 조금 썰어볼까요? 토마토가 좀 커서. 네. 그리고 이제 어린잎 채소. 네, 어린잎이죠? 어린잎 채소. 사실 요거는 어린잎 채소는 샐러드 드레싱이 없이도 그냥 드실 수 있어서 좋아요. 사실 오믈렛이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밥을 먹어야 한 끼를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충분히 한 끼 식사 대용을 또 대신해 주겠네요. 너무 좋죠. 네. 자, 이렇게 하고요. 보면은 그래도 조금 치즈가 들어가면 더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즈 가루예요. 이거는 파머슨 치즈 가루. 어머나. 조금 이제 치즈 향이 나서 네. 그렇죠? 훨씬 더 맛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네. 토마토 케첩이에요. 저는 초고추장인 줄 알았습니다. 요런 약병이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네. 요게 케첩 병을 그냥 쓰시는 것보다 제가 좀 예쁘게 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네. 자, 위에다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셔도 돼요. 정말 오늘의 포인트는 어릴 적 소꿉놀이를 또 떠올리게 하는 약병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리할 때 네. 이런 게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네, 예.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너무 귀엽습니다. 예. 자, 비주얼 자체로는 찬밥으로 만든 요리가 아닌데요. 일단 봤을 때 아기자기하고 참 예쁩니다. 자, 부드러운 찬밥 오믈렛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실속 만점 찬밥 오믈렛 실패 없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달걀물에 밥을 섞을 때 포크를 사용하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밥알과 달걀물이 골고루 잘 섞인다는 사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엄지척 찬밥 오믈렛으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